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전자의 정곰입니다. iOS 13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빠르게, 아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주 빨라진답니다. 앱 용량을 최대 60%까지 줄임으로써 다운로드 속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단지 소프트웨어적인 조치로만 페이스 아이디 인식 시간을 최대 30%까지 단축시킨다고 하고요.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서 이제 150MB 이상의 앱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용량 큰 앱을 셀룰러로 받겠다고 날짜 바꾸지 않아도 되겠네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구글로 로그인,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이런 것처럼 애플도 애플로 로그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도 이번 WWDC에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돋보이고 있네요. 심지어 이메일 주소까지도 일회용 보안 이메일 주소로 변환해서 이제 서버에 정보가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보안하면 위치 정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사찰이네 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애플은 개인정보로 분류해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 정보도 인식할 수 없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보안은 강화하고 편의성은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위치 정보에 대한 업그레이드 중 내 아이폰 찾기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 기능이 Find My라는 앱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 맥 제품 찾기 기능이 더욱더 수월해집니다. 꺼져 있거나 오프라인 모드라고 하더라도 블루투스의 암호화 신호를 통해 주변의 아이폰들과 반응하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쓴다고 하네요. 이 기술로 인해서 배터리의 어떤 소모는 거의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영화 배트맨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능들이 나왔었는데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메시지 앱에 프로필 사진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막상 사람과 대화한다기보단 봇과 대화한다는 느낌이 들어 다소 건조한 느낌이 들었다는 메신저 대화. 여기에다가 사람 얼굴을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띄움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은 옛날부터 했던 거 이제서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어쨌든 많은 세세한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모지를 스티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채팅 시 키보드 전환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맥 운영체제인 모하비에서만 적용되었던 다크모드가 이제 전 기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한 개발자 API도 배포한다고 하네요. 또한 키보드를 문지르면서 글자를 입력하는 방식도 도입합니다만은 우리나라 한글 자판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헬스 앱에 두 가지 큰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요. 주변에 큰 소음을 인해 청력이 손상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애플워치가 소음을 인식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별걸 다 신경 써주네 라고 생각할 찰나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기능인데요. 여성분들의 한 달에 한 번씩 지나가는 마법에 걸리는 날도 이 녀석이 이렇게 체크하고 관리해주면서 주기에 변화가 생겨서 뭔가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 라고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알림의 메시지를 준다거나 건강정보를 체크해주는 그러한 기능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네요. 좀 부끄러운 얘기기는 해요. 그래서 애플은 이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지문이나 얼굴 인식 정보처럼 폰에서만 구동이 되며 애플조차도 이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없다라고 해요. 지도 앱이 입체적이 됩니다. 미국 땅의 모든 건물 정보들이 입체로 기록되며 2019년 말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라고 하네요. 좀 더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트리트뷰가 미쳤는데 사진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위치 이동 시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 공간에서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지도가 예전역에 그 기능을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퀄리티 차이가 상당합니다. 다음은 먼저 시작했는데 상태가 왜 이렇지? 사진 앱에 대한 개선도 있었습니다. 모아보기 기능인데 인공지능이 사진을 분석해 잘 나온 사진, 유효한 사진,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사진 위주로 정리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주, 월, 년의 대표 이미지를 지가 알아서 골라서 보여줘요. 근데 이런 어떤 기능에 어떤 비주얼적인 충격이 상당하네요. 물론 이미 구글이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되었었던 기능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훨씬 더 똑똑하게, 훨씬 더 깨끗하게, 훨씬 더 깔끔하게 구동이 되는 모습을 이번 컨퍼런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괜히 팔았어. 이벤트 개념으로 분류하고 모아서 보여주는 개념인데요. 이를테면 아이 생일로 이 이벤트를 결정해 놓으면 이에 대한 이미지를 정렬해서 우선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미지 분석 기술 오졌다. 대단한데? 이제 비디오도 사진처럼 편집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돌리고 색 바꾸고 하는 등의 효과를 사진 앱에서 줄 수 있습니다. 비디오라는 매체가 중요해짐에 따라 손쉽게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세부적인 컷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앱에서 이렇게 동작한다는 건 매우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아이패드 OS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iOS만으로는 아이패드의 하드웨어적 특징을 다 살릴 수 없었던
있었던 터라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렇게 또 아이패드 OS까지 따로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이패드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검전자의 점검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와 주실 거 의지요?